명화란 어떤 그림을 말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카소나 고흐, 모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밀레, 뭉크 등이 그린 그림만이 명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화는 교과서나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런 관련성으로 우리들 머릿속의 명화는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명화들 속에는 개개인에게 특별한 느낌이나 의미, 감동 등의 감상적인 명화가 아닌 그림 전문가들이 평가한 작품들이 위주가 될 텐데요. 여기서의 명화는 나가 주인공이 된 감상자로서의 명화를 이야기합니다. 명화 중에는 특이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영감을 주는 작품도 있고 감동을 주는 작품 등이 있다고 해요.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것은 없다라는 말은 자기에게 필요하면 의미가 있고 필요 없으면 가치가 없다라고 자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 절대 불변의 법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화는 꾸준히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에게 명화라고 규정지은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명화로 물리적인 것만으로 생각하거나 색채의 구성이 뛰어나다거나 시각적인 표현이 월등하다거나가 아닌 나만의 감상, 나만의 느낌, 나만의 생각만이 나만의 명화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 느끼거나 감동받았을 때 말입니다. 학교에 밤마다 명화들을 걸어놨습니다. 비록 원작이 주는 감동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위대한 작가의 마음과 열정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1학년 빈센트 반 고흐, 단휘 나이, 클로드 모네, 구스타프 클림트, 마이크 슈크, 니콜라스 드 스타일, 앙리 마티스. 1학년 1반 빈센트 반 고흐, 자화상. 네덜란드 포스트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1889년 9월 캔버스의 유화로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반 고흐의 마지막 자화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남부의 생 레미드 프로방스를 떠나기 직전에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노란 배경의 붓꽃, 아이리스. 아이리스는 고흐가 1888년부터 몰두했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생 레미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아이리스를 그리기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이리스가 불안한 영혼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는 형태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아이리스를 주제로 여러 점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밝고 화사한 노란색 배경과 주황색의 화병, 거기에 도드라지듯 푸른빛이 강한 자주색의 아이리스를 그려 색감의 대비가 강렬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1학년 2반) 탄후이 나이. 6월의 가녀린 꽃들. 중국 화가 탄후이 나이는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조각가이자 화가의 자녀인 어린 나이에 예술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대학 졸업 후 탄후이 나이는 뉴욕으로 이주하여 섬유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스튜디오 밖에서 꽃밭을 가지고 있으며 날씨가 좋을 때 정원에서 페인트 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탄후이 나이, 붉은 모란. 스튜디오 밖에서 꽃밭을 가지고 있으며 날씨가 좋을 때 정원에서 페인트 칠하는 것을 좋아하는 단후이 나이의 대표작 중 하나로
커다란 꽃망울을 중심으로 대담한 구도와 색상을 표현하였습니다. 1학년 3반 클로드 모네 수련. 모네는 1893년 지베르니의 수련의 연못을 조성하고 약 2년 후부터 수련 연작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약 30년간의 세월 동안 백내장과도 싸워가며 그린 수련은 대략 250여 편입니다. 모네의 수련은 매번 새로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비슷한 구도와 장소에서 여러 번 그린 것입니다. 덕분에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매번 다른 느낌을 전달하는데요. 실제로 수련 연작 초기에는 선명했던 형태들이 갈수록 모호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장면을 한 번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면을 다른 시간, 다른 인상으로 여러 번 그렸죠. 때문에 모네 작품 속에서는 같은 구도임에도 시간과 계절이 지남에 따라 색과 인상이 변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학년 4반) 구스타프 클림트 부채를 든 여인. 1917년, 18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부드러운 순백색 피부가 배경의 몽환적인 동식물 세계와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화려한 장식은 마지막까지 클림트의 작품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아델레블로흐 바우어의 초상. 구스타프 클림트는 1862년에서 1918년 생애 동안 눈부신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14살, 1876년 빈 응용미술학교에서 장식미술을 공부했고 졸업 후 건축 벽화를 전문적으로 그렸습니다. 공간 전체를 채우는 큰 규모, 화려함이 관객을 압도하는 작품을 다수 남겼습니다. 특히 신화 속 여인들과 상류층 여성 그림을 많이 남겼습니다. 클림트는 빈 분리파를 만든 작가로 시대적 운명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존 미술계 틀을 깨는 인상파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활동했습니다. 클림트는 이 흐름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고루한 오스트리아 미술과는 확연히 다른 장식적인 특징이 도드라진 새로운 화풍을 만들었습니다. 분리파 양식은 아르누보의 한 형태입니다.